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우야, 이걸 어쩌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어. 갑작스레 흔들리는 목소리, 믿기 힘든 상황에 숨이 막힐 듯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장한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불과 며칠 전 평범했던 하루였죠. 그날도 변함없이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한 어르신. 그런데 단 5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짧은 시간에 평생 모아두셨던 병원비 3,100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장한수 어르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320명, 그리고 그들이 잃은 금액은 총 39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500만 원 이상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런 피해가 2년 전보다 67%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난 괜찮겠지. 그건 남의 일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대리점, 친절한 직원,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휴대폰 한 대. 그 평범함이 바로 덧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10분만 투자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생 노력을 단 5분 만에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금융 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 김도연입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고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찾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제 어머니도 같은 사기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시스템과 현실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아껴서 모은 돈, 은퇴 후 병원비로 쓰려고 혹은 자식들, 손주들 위해 준비해둔 소중한 자산이 어느 날 아무런 전조도 없이 사라졌다면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기가 낯선 골목이나 어두운 골방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자주 들르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연숙 할머니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결국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남에게 말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10년 다닌 대리점 직원이라 하더라도 입력해주세요라고 하면 직접 내 손으로 누르셔야 합니다. 말로 알려주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금고 열쇠를 낯선 이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번호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계좌가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잠깐만 소액 이체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강원도 원주에 사는 73세 문창수 어르신은 이 말에 속아 결국 1,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직원이 앱을 설치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순진하게 믿고 알려줬죠. 그런데 그날 밤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 몽땅 사라졌어요. 그 순간 문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여러분, 길에서 낯선 사람이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왜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쉽게 알려주게 될까요? 그건 바로 친절함이라는 위장된 신뢰 때문입니다. 밝은 웃음과 친절한 설명 그리고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경계심은 무너지고 그 틈을 노리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폰은 어떻게 바꾸는 게 안전할까요? 이제부터는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후 파트에서는 3가지 황금 수칙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100%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피해자와 성공 사례를 분석해 찾은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지털 보안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3가지 기본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황금 수칙을 실생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중요한 앱은 휴대폰 바꾸기 전에 미리 로그아웃하기. 제주도에 사는 71세 오정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휴대폰 사러 가기 전날 은행 앱이랑 카카오톡에서 로그아웃했어요. 손녀가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알려줘. 직원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갑 안에는 지갑에 현금과 카드만 넣었지만 이제 스마트폰 하나에 통장, 카드, 인증서, 의료기록, 개인정보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폰으로 바꿀 때는 마치 현금을 들고 은행에 가는 마음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피해를 피하고 자산을 지키게 됩니다. 혹시 직원이 강하게 요청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폰 주세요. 제가 직접 할게요. 유심만 교체해 주세요. 앱 설치는 제가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 4문장을 기억하세요. 당당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이건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만약 여러분이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고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일부 자산을 회수했는지 그리고 피해 발생 후 즉시 해야 할 4단계 행동 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어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단지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만이 여러분의 돈을 되찾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해야 할 4단계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동결 요청하기. 경기도 대구에 사는 65세 홍밀란 할머니는 한밤중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밤 11시쯤 통장에서 1,7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옆집 청년이 바로 은행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남은 금액 8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괜찮습니다.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를 즉시 동결해 주세요. 계좌를 동결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출금된 금액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2단계, 경찰서나 112에 전화해
사이버 수사대 연결 요청하기. 전남 순천에 사는 69세 그럼 전문 상담원이 피해 정황을 듣고 조사 접수를 도와줍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이나 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피해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먹고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범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절을 가장한 사기꾼이고 그 심리를 이용한 범죄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되찾을 확률도 높아지고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 피해자의 회복 사례 한눈에 정리. 다음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한 사례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65세 홍밀란 씨는 피해 발생 직후 5분 내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8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66세 박정숙 씨는 통신사에 직접 조사 요청을 하여 대리점에 제재가 가해졌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69세 인재호 씨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인이 검거되었고 피해 금액의 절반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76세 강철민 씨는 밤아구시에 은행에 신고하여 6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은 피해 회복의 핵심이며 각기 다른 방식의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사례들입니다. 다음 파트 예고.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 종합 정리.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4단계 실제 사례를 통한 교훈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만 주의하면 그런 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완벽하게 지키는 6가지 황금 공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금 공식 1.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6자리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예시 상황. 할머니, 은행 앱 옮기려면 본인 인증 필요해요. 문자 온 숫자 알려주세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황금 공식 2.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1. 메모장에 적어두기. 오늘 배운 황금 공식 6가지를 종이 메모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자주 보는 곳에 적어두면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2. 가족과 함께 보기. 우리 부모님은 이런 영상 모르시겠지. 아버지 이거 꼭 보셔야 해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 영상 하나로 부모님의 평생 자산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지역센터에 문의해 보기. 거주지 근처 스마트 시니어 교실, 디지털 배움터, 복지관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배우는 어르신이라는 점에서 더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제 삶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보안 지식으로 무장한 현명한 사용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과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영상들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 나는 컴퓨터도 못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 하지만 실제로 금융 사기를 막아낸 분들 중 다수는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최신 기술이 아닌 단 하나, 경계심과 기본 원칙을 지킨 습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피해를 막은 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1. TV에서 본 게 떠올라서 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75세 박상철 어르신은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러 동네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증번호 문자 왔을 텐데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 순간 박 어르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전날 밤 TV 뉴스에서 본 금융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 그 짧은 한마디로 2,600만 원의 통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말씀. 처음엔 좀 민망했어요. 괜한 오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줘요. 사례 2.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 5명이 사기를 막았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대리점에서 있었던 경험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은 이 정보를 글로 실시간 피해 대응 매뉴얼. 피해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통장을 열었을 때 잔고가 영원이 되어 있다면. 그 순간 드는 감정은 분노보다 먼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10분입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재산, 그리고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실시간 피해 대응 4단계 매뉴얼. 스텝 1. 은행에 즉시 전화해서 계좌를 동결하세요. 방법. 사용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예. 국민은행 1588-99999, 농협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를 즉시 동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직원이 추가 출금 및 이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 줍니다. 이 조치 하나로 남은 돈을 지켜낼 수도 있고 피해 금액 일부를 추적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홍밀란 할머니 사례, 65세 대구. 밤2 시에 알았지만 바로 전화하니 800만 원은 되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늦은 밤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부터 하세요. 스텝 2. 경찰에 즉시 사이버 사기 신고를 하세요. 방법.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112에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피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이버 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되고 출금 계좌, 사기 계좌, IP 및 로그 기록 추적이 시작됩니다. 임재호 할아버지 사례, 69세 순천. 부끄러워서 말 못할 뻔했는데 경찰이 요즘 피해자 너무 많다며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결국 범인 잡히고 절반은 돌려받았어요. 신고할 때 꼭 준비하세요. 피해 시간과 장소, 휴대폰 대리점 이름, 위치, 통장에서 빠져나간 정확한 금액,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혹시 문자, 통화 기록,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것도. 스텝 3.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피해를 당한 대리점이 소속된 통신사에도 즉시 신고하세요.
KT, SKT, LGU 플러스 모두 고객보호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방법: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KT 100, SKT 124, LGU 플러스 111 킁킁크 대리점에서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정식 조사 요청합니다. 박정숙 할머니 사례, 66세, 성남.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전담 조사팀으로 연결됐어요. 그 대리점에서 유사한 피해가 또 하지만 이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설계된 범죄이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기 피해 그 뒤에 오는 감정 폭통? 사기 피해를 경험한 어르신 100명을 인터뷰한 결과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애들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묻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어서 며칠을 울었어요. 이 수치심은 곧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병원도 안 가고 심지어 삶의 의욕조차 꺾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감정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 내 잘못 아니다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책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속을 수 있다.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교묘했던 거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게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창피해서 자식한테 말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실망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단단하게 곁에 있어 줍니다. 전상진 할아버지, 77세 종로. 아들한테 말 꺼내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아빠가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죠. 동네 복지관, 디지털 교실을 찾아가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서 고립된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는 디지털 교육, 금융사기 예방 교육, 법률 상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할아버지, 74세 광주. 처음엔 기계 만지는 것도 싫었어요. 근데 복지관에서 디지털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줘서 지금은 나도 다른 어르신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식보다 자존감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능력하거나 나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스마트폰 바꿀 때 이런 말 들으셨죠? 앱 옮겨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요청입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모든 금융정보의 열쇠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계좌와 카드 정보가 열리게 됩니다. 그건 집에 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이 말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요한 앱은 바꾸기 전 미리 로그아웃, 폰을 새로 살 때 꼭 기억하세요. 은행 앱,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메신저 앱, 카카오톡 이 세 가지는 미리 로그아웃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 오정한 할아버지의 지혜. 전날 밤에 손녀랑 영상통화하면서
은행 앱 로그아웃하고 갔어요. 직원도 그냥 유심만 바꿔주고 끝났습니다. 절대 혼자 매장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혼자 휴대폰 매장에 가면 모든 상황을 직원이 통제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가기, 혹은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 켜두기, 모르겠으면 계약 전 사진 찍어두기. 최영숙 할머니, 67세, 인천. 딸이랑 같이 가서 유심만 교체했어요. 직원이 뭘 더 하려길래 이건 집에서 할게요 했죠. 이 단호함이 수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절대 금융 앱 접속 금지. 무료 와이파이 편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공공장소, 카페, 지하철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은행 앱, 인증서 앱, 쇼핑 결제 접속 금지. 꼭 금융 업무가 필요하면 본인 스마트폰의 데이터, LTE, 5G를 사용하세요. 혹은 가족 집, 본인 집 와이파이만 사용하기.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실천 매뉴얼 요약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는 기존 유심만 교체하고 모든 설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에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앱을 설치할 때도 꼭 본인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다운로드해야 하며 정체불명의 앱이나 광고로 유도되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인증번호가 왔을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말로 알려주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금융정보를 확인할 때는 LTE나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만 사용하고 공공 와이파이 접속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는 바로 받지 말고 발신 번호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다시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주의가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 유심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가 설정십에서 가족과 함께 천천히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대처법 4단계, 은행에 즉시 연락해 계좌 동결, 경찰에 피해 신고, 통신사에 피해 접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지혜로운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습직 5가지, 인증번호는 내가 직접 입력, 공인인증서 비번은 절대 공개 금지,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금융앱 사용 금지, 낯선 앱 설치 금지, 혼자 대리점 방문 NO, 가족과 함께. 나 자신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은행 앱, 인증서 앱은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아웃. 스마트폰 교체 시 반드시 유심만 바꾸기. 인증번호는 본인이 직접 입력, 절대 말하지 않기.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관련 앱 절대 사용 금지. 모르는 전화 링크 문자는 바로 응답하지 않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은행, 경찰, 통신사, 금감원. 영상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계심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 나눠주시면 그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도, 손주도, 평화로운 삶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 동네 어르신 모임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그저 버티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켜내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세상은 두렵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따뜻한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 대상 문자 사기 스미싱의 최신 수법과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감사합니다.